지금 서울이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가장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놓여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기후위기의 내용까지도 우리에게는 넘어서야 될 산, 아니면 함께 걸어가야 될 조건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자체에서 이 위기 극복과 대응에 대해서 어떤 지점을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정책적으로 선택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서울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지방 소멸의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따 질문 중에도 있을 터인데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른 상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수많은 분들, 특히 청년 분들께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취업나에 힘들어하시고 또 가시고 서울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많은 청년남 세대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이런 심각한 경쟁 구도 안에서 청년분들께 일정 정도 지원금을 드리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공의 주도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적인 재화라고 이야기되는 주택이나 의료, 교육 이것과 더불어 저는 일자리까지도 공공의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지금 상상력과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 고민의 틀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스러운 내용의 변화가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 주장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학내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정치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끊임없이 진행해 가겠다는 것과 더불어 주거권 문제는 사실 대학생만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사실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성별로 학교 주변이 다른 특성을 조금 드러낼 수도 있을지언정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보편적 문제와 연달아서 우리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곳이다라는 것도 전제로 하여서 세입자 권리 강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월세로다가 지금 계속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보조금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대학생분들하고 많이 연이 닿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채광이 어떠냐, 그다음에 방음도가 어떠냐, 그다음에 난방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어떠냐. 지금 이제 조금 더 본다면 GEB 같이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탄소 관련된 저탄소 공법으로 만들어졌느냐 등등의 그런 기준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그 월세 집이 이거는 10만 원짜리다, 표준적으로 20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서울형 표준 임대료 제도를 좀 도입하고 그것에 맞춰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여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잘 계실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공급 위주의, 그러니까 바잉하는 그 위주보다는 주거 안정권을 누리게끔 하는 이 정책 속에서 대학생분들께서 학교 주변과 아니면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정주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더 완전적으로 확보되는 방향으로 저는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치롭게 평가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린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녹색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돌봄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성에게 아니면 집에서 쉬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에게 맡겨졌다면 그것이 동네에서 그것이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돌봄의 영역, 녹색 돌봄의 영역, 지역 돌봄의 영역, 상호 돌봄의 영역 같은 총괄적으로 돌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무급으로다가 취급했던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단계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제가 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꽂는 것이 아니라 25개 그리고 246개 행정동에 일자리위원회를 그 행정동마다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서 청년, 여성, 장애, 노인 많은 분야의 파트너들을 모아서 그분들께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수요를 서울시로 올리면 그분들께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교육과 그다음 4대 보험 그리고 원하는 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속에서 일자리를 계속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력으로 삼아서 민간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돕는 기간까지를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놓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는 좀 더 확대, 노인층까지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한 3년짜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2025년 되면 이미 지금 45조의 예산에서 50조로 5조 원 가까이 또 확대됐거든요. 충분히 예산적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 들 정도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다른 축에서 하나는 교육비의 문제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게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당연히 대학교 등록금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등록금 문제는 그런 자기 역량 개발이 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어찌 보면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소득 안정 부분이라고 아까 꼭 집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소득 안정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내놓고 있는 건 청년 기초 자산이라고 해서 청년 상속 자산이라고도 사회 상속 자산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출발선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기본 청년 자산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하고 저는 연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운동이 예전처럼 한총련 전대협 이런 것처럼 쭉 모여가지고 하는 운동의 시절을 넘어서 의제별로들의 파편화되고 개인적인 운동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를 대표해서 나가기보다 그냥 개인적 발화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또한 어떤 구심점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운동으로 연계되고 그게 폭발력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내는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명확해요. 정당 안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안에서 좀 더 조직화하면서 그 의제를 사회화하고 또 많은 분들을 운동으로 결합시키면서 한 개라도 뭔가를 관철시키는 그 효용성을 느껴가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다시금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래서 정당에 잘 열심히 가입해 주시고 정당 안에서 학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또 우리 함께 정치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좀 바꿔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저는 그게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요. 한 분 한 분의 특성에 맞춰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총합으로 모아서 가장 그래도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충돌하고 또한 해소되기도 하고 동그랗게 모이기도 하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역할은 필요하겠다. 특히나 그것에 공간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청년분들, 대학생분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모여서 떠들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모여있는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경관을 보면 중간중간에 빈 공유 건물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도 왁자지껄 떠들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드리는 것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역할이고 또한 청년들께서도 그 구의원 선거나 아니면 시의원 선거 등등의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정책적으로라도 제안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에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멸실되는 주택수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당연히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 정도 속도 이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떨려나가지 않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자신이 집만이 아니라 집과 더불어 삶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변과 함께. 그래서 그 삶이 구성되어 있는 자기 역사성을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수정의 서울시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통과가 가능한 부분으로만 축소하여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전반적인 고민 속에서 방향은 최소한으로, 특히나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계속 말은 합니다. 레토릭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요, 서울시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거의 70% 가까이 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과 때려부시고 다시 세우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른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